슬프타임즈 2022년 11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타임즈는 슬프 관점,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우선순위로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체 목표별 파괴 리포트라는 형식으로 로이터 11월 22일자 조지 스미스의 보고 내용입니다. LSAM이라는 요격기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성공했다, 이런 얘기고요.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췄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대부분 무기 시험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확인차 물어봤더니 관련 부처에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최첨단 토종 무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사드 배치를 더 우리가 추가로 요구했었는데 더 진척이 안 되니까 윤 대통령은 방어 강화를 위한 한국의 시스템에 초점을 현재 맞추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1 월드컵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에 2대1로 승리하며 놀라운 역전승을 거두다. 야후스포츠 닉 블룸버그라는 기자의 내용인데요. 메시죠. 참 넋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대1로 승리한 모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다녀가면서 축복을 받았나? 근데 축구에도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빈 살만 왕세자가 기뻐서 날뛰고 있는 내용입니다. 월드컵 일본 팬들은 경기 후 청소로 칭찬받습니다. 자국팀과는 무관합니다. 야후뉴스 로드 길모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자국 경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경 와서 이렇게 이 청소를 하는 모습들이 SNS에 회자되면서 일본인들이 칭찬을 받았다 하네요. 내일 우리나라 월드컵 예선 우루과이하고 치러집니다만은 붉은 안마들이 더 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패널 전면적인 방위력 강화, 비용 증가 불가피. AP 야마구치 마리, 물론 이제 일본인 출신 기자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건데요. 어쨌든 기시다 총리한테 10명의 전문가가 작성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일본이 군사비 지출을 위해서는 경제를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무기산업과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레포트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 국민의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하는데, 이런 얘기를 언제시 자꾸 뉴스를 내보내는 이유는 일본의 보통 국가화는 계속해서 총리가 누구가 되든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일본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선까지 어떻게 언뜻 비춰가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LG화학 미국 배터리 캐소드 플랜트 건설에 3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 로이터 양경 기자의 뉴스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도 결론은 IR법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공장 져라, 그러니까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여기 이 응급제 생산 가능력 약 120만 대 전기차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미국에 가서 제조 공장을 짓지 않으면은 미래에 생존하기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일부 그런 그 진행 과정에, 그 중국과의 디커플링 과정에 EU, 그 독일,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덜란드 이번에 ASLM, 이런 쪽에서 약간 이제 그 불협화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한국이나 일본은 어떻게든지 이 적응을 해서 생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없는, 그래도 공화당이 그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랜 칼이라고 전 CIA 첩보원 본보 칼럼니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뉴스위크지 일본판입니다.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정식 표명한 트럼프는 민주당 후보가 누구든 패할 가능성이 높음. 그래도 미국 정치는 앞으로도 그에게 지배 계속된다 하는 소제목으로 했고요. 공화당은 늑대의 귀를 잡았다 상태입니다. 그 늑대라면 요즘에 전랑 외고 할 때 이제 그 중국의 외교 그거를 하는데, 트럼프를 늑대로 비유를 한 거네요. 근데 이제 공화당이 귀를 잡았는데, 귀를 잡았다고 그 늑대가 그귀 잡은 사람 말대로 그 따라다니냐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공화당에는 딜레마가 있다. 공화당 지지자 중 적어도 30%는 열광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파, 그 다음에 이재명파, 이럴 경우에는 그 문재인이나 그 이재명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이 합리성이나 이런 그 잘못된 부분도 무조건 그 관계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찍는 거죠. 우리나라 그 선거에 그 보면은 총선이나 대선이나 전라도 그 광주하고 경북 대구에서 나오는 그런 성격으로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르노 여배우들에게 여성 접수계까지 트럼프의 성추문을 고발한 미녀들을 해서 이런 또 병행해서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아마 그 2024년 대선에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이 안 될 것 같다. 이 두 번 연임을 해서 그 재선에 이번에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다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역사적으로 있다는데 2024년에 공화당 내의 그 대선 주자가 누가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진핑이 계획경제를 대부활해 중국에서 시작된 민간기업 대도태와 시진핑이 대역주행한다. 이게 팝하고 저기 번역으로는 맨날 이제 야바 너무 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따로. 그랬더니 심각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바하고 너무는 같은 동의어가 겹쳐진 거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심각하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현대 비즈니스라고 한국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기사를 내는 매거진인데요. 드디어 시작된 개혁개방의 역주행, 중국 통제경제 부활, 착착 진행된 민간기업의 퇴출, 중국 명물 혼자님, 이게 광군제 모양인데 큰 세일의 이변 아리. 일본말 아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일본식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 같아요. 번역 인공지능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꾸 이렇게 번역본으로 한번 보면은 야바라는 것도 이제 자꾸 눈에 익고 이 알이라는 것도 좀 눈에 좀 익게 되네요. 이게 이 G20에서의 저건지 이게 왕이 외교상께서는 아주 그냥 짝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보좌하는 것 같고 우리 시진핑 왕께서 심각한 얼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제가 어저께인가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그 재계나 뭐 경제 원로들이 그 기념사진 찍은 걸 했는데, 사실 중국의 경제 발전도 한국의 그 박정희 정권 때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진행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주의에서는 그 계획경제라고 이제 거꾸로 부르는 거겠죠. 경제 계획이 아니고 계획 경제. 그 차이가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이제 그 슬슬 계획 경제 쪽으로 지금 계획 경제라는 거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통제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이것이 이 국가 자본주의화 되면서 중국이 아무래도 그 사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다 보니까, 최근 시진핑 엄학께서 데리고 나오는 얘기는 공동부유, 공통번영 뭐 이런 거로 계속 얘기를 하죠. 커뮤니티즘 뭐 이런 거에서 그 벗어나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 해리스 부통령 필리핀의 새 미군 기지 건설 남중국해서 공격받으면 개입하겠다. 그 해리스 부통령이 그 전번에도 동남아 다녀갔는데 그때는 필리핀을 방문을 안 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새로 그 주니어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외빈으로서는 최고의 그 외국 급 인사가 필리핀을 방문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 남중국해의 그 필리핀하고의 그 중국하고의 이 분쟁이 있는 곳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실 그 필리핀이 원해가지고 떠났었죠, 미군 기지들이. 그리고 사실상 미국은 사실 식민지도 별로 없었던 나라인데, 필리핀이 원래는 또 다른 나라 식민지였는데 그냥 남들이 다 차지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필리핀이 얻어 걸려가지고 필리핀을 그 식민 지배를 했었죠. 그래서 그 필리핀의 여행 가이드의 얘기로는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이 식민지 착취를 했다는 쪽으로 이제 계속 몰고 가는데, 대만 쪽에서는 그 친일이 그 우호적이죠. 오히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것도. 왜냐면은 일본이 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오히려 잘 살게 됐다. 그런 기억들이 있고 교육도 잘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포진이 많이 돼 있는 거고. 어쨌든 그 필리핀은 또 그 카톨릭 국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카톨릭 유럽의 어느 나라죠? 자관 어떤 이 카톨릭 국가 쪽에 지배를 받다가 미국이 먹은 건데, 다시 미국이 들어온다 이게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이 동남아 쪽을 그 미국이 계속 중국을 에워싸는 형국을 계속,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이미 그 전쟁을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을 지금 포위하는 작전은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뭐 제목을 제가 안 따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3일 동안에 에이펙 정상에 가가지고 3일 동안에 그 기시다 총리하고 우리 그 한덕수 총리께서 서로 외무장관 출신이니까 다들 영어로 통화를 했음. 이 중간에 그 부인이신 모양인데 부인을 대동하는 것 같아요. 일본 전통 의상 기모노를 입고서, 기모노도 그 정상으로 차려입으면 격이 입는 격식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옷 입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한덕수 총리의 후일담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기시다 총리하고 친해지는 과정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가 한국에서 잠깐 새벽에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방콕에 가서 빈살만 왕세자를 다시 보니까 또 하루 만에 나라를 옮겨가면서
빈살만 왕세자하고 또 만나서 인사를 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대화하는 데는 서로 언어상 문제가 없었던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뉴스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저건 보안뉴스는 저건 대북 뉴스 방송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끔 이제 좀 보게 됩니다만은, 제가 제목은 제가 따봤어요. 공급망 재구성의 방법은 차이나 디커플링이다. 결론은 뭐 북한 얘기 뭐 하든, 그 평창 그 동계올림픽 할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옆에 앉히려고 부통령을 매우 애를 썼는데, 펜스 얘기가 그거 일부러 그렇게 안 앉았다, 떨어져 앉았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아이고 그 암살당한 아베 총리가 와 있네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앉아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현실적인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그 서해상 그 이렇게 그 불법으로 그 제재가 있다 보니까 환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거로 감시가 되니까 그런 거를 뭐 또 조사 중이다. 그리고 뭐 한국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도 결론적으로 북이 핵을 개발했어도 못 쓰도록 억제하는 그런 거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최대한 뭐 미국 쪽에서 뭐 협조를 하겠다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윤 대통령하고 얘기한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경제 협력을 정치와 안보화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 강조했는데, 끊임없이 다른 그 다른 데 나라하고 얘기할 때도 이 얘기는 똑같이 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한테 옛날 가트 체제, WTO 체제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급격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로 계속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자기네들이 그 시진핑이 이 세계 패권 야욕을 보이니까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조용한 그 제2인자 일본도 그 프라자 합의 때문에 당했잖아요. 자관 그 국가가 잘 되면은 다들 그 건방져져 가지고 뭐 일본의 돈으로 미국 전역의 땅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국이 잘근잘근 씹어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 잘근잘근 씹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몰아세우면서 다른 나라들도 협력하라 하는 식으로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전에보다 일본이 당했던 것보다는, 또 일본은 또 사실은 그 미일 동맹 등으로 해서 정치 외교적으로는 이 동맹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좀 법을 이용한 그런 거로 조심스럽게 이제 물리쳤는데, 중국은 그것도 아니니까 강하게 밀어가고 있는 과정에 불협화음들이 조금씩 터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네트워크망에 그 공급사슬망에 중국이 더 커졌고 미국은 쪼그라들었고, 그 1순위 무역 거래량 1위 기업들끼리 연결한 거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중국하고의 교육이 더 많아졌다는 거고, 호주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호주도 좀 자기네들 먹고 살기에 떨떠름하고, 우리나라도 좀 떨떠름하고, 그래서 중간에 스탠스 잡기가 좀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얘기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떨떠름하고 좀 힘든 우리 고난의 행군을 해서 미국과의 교역량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도 공장 짓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우리 여기가 그 미국하고 이렇게 링크가 연결이 되는 거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고 속도 최저 전력 삼성전자 20년 공들인 차세대 M램 공개. 조선비즈 황민규 기자의 오늘자 뉴스인데요. 14나노 공정 적용 기존 M램보다 속도 2.6배 향상한 그런 거를 그 반도체 학회에서 발표했다.
또한 그 읽기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된다면은 AI, 빅데이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더 그 좀 빠르게 그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왜 미국말 들어야 하나? ASML 중에 반도체 장비 팔겠다. 한국경제 박신영 기자. 요거 그 SK 하이닉스 때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미국의 IR법에 의해 가지고 또 치포 동맹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요즘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뭐 중국에도 말하면 반도체 장비 생산 장비를 팔겠다. 그러면은 미국이 네덜란드에 압박할 다음 수순은 뭐냐?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은 그 네덜란드에 그게 뭐냐 그러면 아마 핵 우산 뭐 이런 쪽으로 바이든 정부가 네덜란드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또는 압력을 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덜란드가 참 옛날에 그 자유무역 뭐 이런 쪽으로 그 산업혁명 전에 그렇게 해서 그 발전된 나라인데 또 이 갑과 같은 을이죠. 그 갑과 같은 을인데 을이 갑처럼 센 건데 이걸 어떻게 미국이 그 협력적으로 잘 되게 만들려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 테슬라 투자해달라. 모스크 한국은 최우선 후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국내 뉴스 매체에서는 립 서비스일 수 있다. 뭐 저도 궁금한 게 미중 정중 중에 테슬라는 지금 막 디커플링 하라고 그러는데 그 테슬라는 엉뚱하게 하와이에다가 전기 자동차 그 생산 공장을 졌단 말이죠. 아마 조립 공장일 거예요. 아무래도 중국의 인력을 이용해서 원래 전자동화를 생각했었는데 이게 실패했었죠. 처음에. 그러니까는 그 앨런 머스크는 지금 로봇 자동화 쪽도 그걸 병행해서 사람과 같이 이족 보행을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그 조금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거로 또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현재로서는 완전 자동화가 되기 전까지는 중국 상하이에 그 공장을 진 것은 역시 중국의 인건비, 미국의 인건비보다는 어차피 싸니까 전기차를 싸게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중국 상하이에 그 테슬라 전기차 공장을 세운 모양인데 한국의 인건비가 좀 비싼데 할까요? 허고 날 노조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와달라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와달라고 테슬라가 한국에다가 공장 짓겠어요? 에, 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화상통화했다고 이루어질 일이 아닐 겁니다. 통일교회는 무엇이며 일본의 조사는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건 통일교가 이제 종교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문선명 씨가 이제 타계하면서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고 이름도 참 길게 붙였는데 이게 참 외우기가 어려워요.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저건 하도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하고 뭐 연결해서 정치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끈끈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아베 사망과도 무관하지 않으니까 지금 일본에서 결국 어떤 종교법인으로 안 되면은 좀 매우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일본에서는 아주 이게 이 여당 정치인들이 자민당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를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선명 씨가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C 주석의 공동 번영이 JD 임원 임금 삭감으로 급부상. 아까 얘기했듯이 통제경제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동 번영을 내세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임금을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 쪽에 이제 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이라는 그 이 정치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 공동 부유, 공동 번영 해가지고 임원급이나 그 말단 그 이 밑에 직원이나 임금 차이 크게 얻게 해서 다들 공동부역에 잘 살라 하는 시진핑 엄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되는데, 제 생각에는 공동부유와 소득주도 성장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뭐냐? 그거 소득주도 성장 그거 말 같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뭐 결국 우리가 뭐 잘 됐나요? 잘못하면 거지근성 만드는 겁니다. 공짜 돈 좋아하다가는 거지근성 생겨가지고 뭐 주다가 안 주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의당 받을 권리가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공짜로 받았던 건데 의당 자기네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갈 거다,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거의 영일동맹과 지금의 미일동맹은 어디가 다른가? 지정학이라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시노다 히데오 도쿄 외국어 대학 교수의 기고글인데, 막힌다라는 게 이제 그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일본말이 그 일본말을 그렇게 쓰긴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누구지? 맥힌다는 게 맥힌지를 얘기하는 건지, 지정학 이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우스화.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얘네들도 그냥 영어로 좀 그냥 썼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이 두 지정학의 이론을 그 비교해 가면서 그 지금 미일 동맹이 다른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막힌다라는 그 지정학자 얘기는 세계를 4대 그 패권 에리아 지정학 영역으로 봐가지고 적어도 뭐 영일 동맹까지 얘기했었으니까 요즘 미일 동맹이니까 요게 이게 되면은 그래서 영일 동맹까지 한 거 가지고 지금 시기에 왜 지금 프레지던트 온라인이라는 데서 이런 걸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영일 동맹했을 때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만주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동남아 뭐 이런 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기가 되고 다시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하고 동맹을 다시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범국이 돼가지고 한번 망해간 그런 역사적인 경우이 있는데, 이런 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스스로 경제가 지금 안 좋을 때 좀 더 욱시해가지고 좀 이제 다시 올라보자 하는 그 심리가, 왕년의 그 영광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영일 동맹이 됐을 때 일본이 제일 좋았다. 한국도 먹을 수 있었고 만주도 먹을 수 있었고. 근데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일본의 그 대본영이라고 그 저기 그 군 세력들이 그 중국을 그 침략하면서 결국은 그 죽는 꼴로 간 거죠.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뭐 지정학 얘기까지 해 가면서 그 미일 동맹에 대해서 뭘 의미를 계속 부여하려는 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11월 23일자 이것저것 연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날의 어떤 내용이 됐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